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3% 넘게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장중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M7의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그래도 전날 10% 넘게 혼자서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조정의 마무리 단계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더 남은 걸까요?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리핑 뉴욕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0.2% 상승인데요. 그게 엄청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 파란색만 있다가 빨간색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39,000선에서 39,9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1% 넘게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000선을 위협받게 됐었는데 17,180선까지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상승장에서 조정이 올 때 조정을 한 10%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6,850까지 내려가면 10%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냥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무조건 베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1.7% 하락했는데요. 제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어제 자기 전에 딱 보니까 6% 폭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구나. 106달러인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죠. 그리고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전일 그러니까 나스닥이 3.6% 급락할 때는 장 막판까지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저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12% 폭락했기 때문에 2% 가까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침을 겪고 있는 M7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가 18% 폭락했습니다. 포드 자체적인 이슈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기아 실적, HL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주의 이런 폭락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개 섹터가 모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포드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핀비즈맵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7 정신 좀 차려봐 라고 계속 달래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쪽이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린라이트가 꽤 많죠. IBM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박자를 좀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7이 어제는 하락하면서 AI 종목들을 다 끌어내렸는데 지금은 또 M7만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어제에 비하면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좀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다우도 상승하고 나스닥도 낙폭을 줄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특히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일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분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톰 리라고 하는 펀드 스트렛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최근 3년 동안은 가장 잘 마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가장 비슷하게 예측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조금 안타깝네요. 이 로테이션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스몰캡이 8월에 한 15%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 얘기를 들더라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 중소형주가 가는 거 당연한 원리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경제인 출신으로서 CEO 출신으로서 보통은 이제 연준과 분리가 돼야 되지만 연준을 좀 압박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좀 더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교집합을 찾았을 때 중소형주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8월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웨드부시에서는 그거 아닌데 이제 대형주 조정 이제 끝났는데 이제 대형주의 황소런 불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으로는 다음 주에 시작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는 시장에 어떤 안도감을 좀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특히 이번 주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 전까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게 문제였고 거기서도 사실 알파벳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도 기대치 봤을 때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조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는 기대치가 이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 톰리 CEO가 얘기했던, 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바 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월에 물론 중소형주가 더 가겠지만 8월 말로 예정된 엔비디아가 해주면 또 달라진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8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쪽 의견 모두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필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음 주에 다른 빅테크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줄 것인지 아니면 8월까지 가서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바꿔줄 것인지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가 8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조금 더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두 쪽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와 M7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검정색이 1분기에는 M7인데요. 1분기에는 압도적으로 M7이 다른 493개 기업들, S&P 500의 493개 기업들을 압도했죠. 2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EPS 성장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1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2분기, 3분기부터는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걱정을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로 돌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일단은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유리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2분기에 너무 또 M7이 강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M7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장이 꺾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M7만 주도하던 걸 이제 중소형주가 좀 나눠 갖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떨어지다가 톡 올라왔죠. 2.8% 성장했는데 일단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경기 둔화 시그널을 보면서 이게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였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에서 2%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2.8이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미국 경기 강하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 같았으면 이러면은 또 금리 인하 뭐 하기 힘들겠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100%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그렇다 치고 오히려 경기 생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는구나에 대한 안도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5대 은행에서
어떤 분석들을 발표를 했어요. 시티은행에서는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컨세큐티브 미팅 스타팅, 그러니까 9월부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9월 한 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는 여전히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GDP 보니까 9월에 뭐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아, 가까워진 것 같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G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아마 이번 GDP 성장률이 가장 앞으로 한 몇 분기 동안 보게 될 GDP 성장률 중에는 가장 높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경기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때문에 PCE 물가 데이터를 조금 더 높게 전망치를 잡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시장을 방해하는 그런 재료였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경기 둔화 그렇게 거칠지 않구나라는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9월부터 금리 인하는 거의 다들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있었었는데 챗 GPT 저희가 쓰잖아요. 챗은 저희가 채팅해서 찾는 거고 서치 GPT는 말 그대로 그냥 검색 엔진입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금은 약간 베타 버전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더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AI가 여전히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죠. 서비스나우, IBM 같은 종목들이 실적도 좋았고 이게 AI 덕분에 실적이 좀 좋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M7이 하락한다고 해서 곧 AI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톰리 CEO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상황 바꿔주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M7이 좀 조정을 받을 뿐이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뿐이지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서치 GPT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폭락이 나왔던 포드입니다. 포드의 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죠.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충당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대요. 8억 달러 정도.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좀 됐다고 하던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그냥 포드만의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이 완성차 시장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GM도 그랬고 스텔란티스도 그랬고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이 기사에서 현대차는 그래도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와서 현대차의 주가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기아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와중에도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 오늘 장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국내와 비슷한 게 M7 빠지니까 올라오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바이오인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간밤에 또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일라이릴리는 하락했지만 지금 헬스케어 ETF가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만 치료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이킹 테라퓨틱스 여기 보시면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3상에 들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작용을 했고 로슈 역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시장에서 대안으로 찾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고요. 바이오의 강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헬스케어 섹터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넘겨주시면요. 방산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도 강합니다. RTX 코퍼레이션,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방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볼만할 그런 재료들 자동차, 바이오, 방산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보시면요. 정규장 마감 직후에 1,380원대로 하향 돌파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 야간 거래 마감으로 갈수록 그 낙폭 줄여가면서 전 거래일 대비 0.83원 상승해 1,38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분기 성장률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직전 분기보다 2.8% 늘었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는 104.2에서 104.4로 올라갔고요. 다만 시장 주목도가 크지 않은 관계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7% 하락하면서 2주 만에 가장 큰 하락률 보였습니다. 다만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2년물 국채금리로 2월 이후 처음으로 4.45%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두 수익률 간의 격차가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가능성 더 키웠는데요. 올해 2차례 혹은 3차례 예정되어 있던 이 금리 인하가 예정했던 9월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유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원유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 쏠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78달러 초반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연료 수요가 약화되면서 올해 석유 수입과 그리고 정유 공장 가동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서 인질 석방 협상에 진전이 보인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동쪽으로 더 깊이 진격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금은 2,400달러를 내주면서 2,3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구리와 아연을 제외한 다른 금속 선물은 모두 하락 마감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